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전편에 이어 계속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빌리 비머는 2016년 러시아 RT에도 게스트로 출연해 푸틴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빌리 비머가 독일어로 질문하면 푸틴 대통령은 통역 없이 그대로 러시아어로 답변했습니다. 러시아 내셔널 이데아, 국가 이데아는 애국심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강조한 유명한 RT 좌담의 한 장면입니다. 빌리 비머는 미국과 나토의 일방주의에 줄곧 쓴 목소리를 낸 인사입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 때도 독일의 군사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만약 헬무트 콜이 총리였다면 참전을 거부했을 텐데 슈레더 총리로서는 미국의 압박에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빌리 비머는 2021년 12월 6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러시아를 지나치게 긴장의 극단으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이 발발한다고 예측했던 겁니다. 또 2022년 6월 말에는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 젤렌스키가 화상으로 나타나 대러시아 전쟁을 촉구하자 이를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조국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부추긴다면서 그가 미쳐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비머는 2015년 12월 열린 러시아 RT 개국 10주년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플린 중장도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은 뒤늦게 이 사진을 거론하면서 마이클 플린을 친러파로 몰면서 온갖 흑색 선전을 해댔습니다. 이런 만찬 자리에 자국의 호감을 가진 명사를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서구 좌파의 오랜 낙인 찍기 수법입니다. 특정 국가와 친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국익을 팔지 않고 주변 국가와 대등한 관계로 친하게 지내면서 국익을 도모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9월 3일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무기한 연기했어도 유럽은 겨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다라는 제목을 게재했습니다. 대부분 EU와 독일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해 작성한 기사인데 이대로라면 유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고 난리를 피울 필요도 없고 유럽인들도 그냥 겨울을 극복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좌파 매체인 NYT는 이 기사를 통해 너희 유럽은 싸울 수 있으니까 힘내라. 이건 너희들 국가 리더들이 말한 거니 믿으라는 식입니다. 베를린 발의 이 기사는 유럽 관리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재개 중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에너지로 겨울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위원을 인용해 EU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독일 일간 바즈에 실린 올라프 숄츠 총리의 인터뷰를 재인용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로부터 배송 상황이 다소 빡빡해지더라도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가스 저장고가 이미 10월 초로 설정된 목표인 85%에 거의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2월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은 55%에 달했지만 지금은 수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서 가스를 조달한 결과 1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라면 독일은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1을 잠갔다고 펄펄 뛸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NSC 대변인 존 커비는 크렘린의 행동을 두고 모든 러시아인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것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커비는 미국이 러시아 정권 지지자로 간주되는 러시아인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도입했지만 미국의 결정이 전체 러시아 국민과의 전쟁으로 바뀌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러시아 국민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내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난립니다. 나라마다 모두 입장이 다른데 관광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서 아우성치는 국가도 많습니다. 이에 화가 난 러시아인들은 난방도 안 되고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유럽은 안 가면 그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와 독일 관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83주년 기념식에서 폴란드 집권당의 야로슬라브 카친스키 대표는 독일이 전쟁 중에 끼친 피해 배상으로 6조 2천억 질로티, 미화 1조 3천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바르샤바는 줄곧 독일에 대해 피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카친스키는 독일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1조 3천억 달러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외교부는 배상 문제는 오래전에 종결됐다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베를린은 소비에트 블록이었던 나라들에 대해 전후 몇 년 동안 배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친스키는 전범으로 기소된 독일인이 전후 독일에서 처벌받지 않고 살았다면서 독일은 폴란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해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친스키의 배상 요구 얼마 전 폴란드 국립은행의 아담 글라틴스키 총재도 비슷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글라틴스키는 가제타 폴스코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동유럽을 정복할 계획과 실지 회복의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의 전략적 목표는 폴란드 국경 안에 있는 예전 땅을 회복하고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국가 벨트 전체를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비전은 러시아와 독일 두 제국의 협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보면 독일은 전후에 폴란드명 그단스크, 독일명 단치히를 폴란드에 내줬습니다. 독일은 이미 금전으로도 배상을 했고 땅까지 떼어줬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글라틴스키는 독일의 기본적 국익은 군사 원조로 키예프를 공개 지원하면서 이면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항해 비밀리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미국과 강한 유대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러덕 동맹의 시나리오에 적합치 않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입장은 이리저리 비비꼬여 있습니다. EU와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글라핀스키는 EU 지도부를 언급하면서 폴란드의 주권중앙은행, 폴란드 통화 질로티,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독일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된 이유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아직 유로존이 아니라서 유로 통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아주 독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대령은 폴란드 정치인 콘라드 랑카스인용의 우크라이나 서부 르보프에 대한 폴란드의 땅 빼앗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이 2차 대전 중에 우크라이나 편입된 자기네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 1,500건을 우크라이나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르보프 시내 아파트와 주택들이 원래 자기네 조상들 것이라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몇 달 전 젤렌스키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폴란드인들의 권리도 인정하고 그들에게 공직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의 조상 땅 되찾기 소송이 우크라이나 법원에 제출됐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요즘 폴란드 하면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다고 해서 소위 국뽕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초싹대기가 지구를 넘어 우주 최강입니다. 돈 벌게 됐다고 해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돈은 조용히 버는 법입니다. 이럴 때 저는 중공 상하이방에 거두 장저민의 명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공이 미국 월가까지 파고들어 소리 소문 없이 불을 쌓아갈 때 장저민은 먼성 파따 차이 라고 했습니다. 돈은 입 다물고 버는 것이란 뜻입니다. 밖으로 자랑하고 떠들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돈 버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돈 번다고 자랑하면 부정탄다는 뜻이기도 하고 실력은 조용히 쌓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